핵심 내용이고요. 그게 명문으로 들어가 네네.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네. 위원회는 뭐 일상 어떤 집행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를 위한 이제 사무국은 네. 굉장히 독립적으로 또 역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 만약에 산업부나 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나 한수원과 같이 기존에 원자력 진흥을 했던 그 기관에서 네. 이 행정실무를 해주다 보면 정보나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나 이런 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모든 전 세계 나라도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네. 아주 독립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무국을 이제 위원회가 위원회의 재능과 위원회의 그 권한 범위 안에서 네.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네, 이번에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 자, 지금 방사성 폐기물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이슈가 네. 이 아까 폐연료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네. 이제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뭐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중간 저장 시설을 기존 원전 부지에다가 만들지 아니면 이제 제3의 새로운 장소에다 만들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장을 만들 때도 뭐 부안에서 과거에 굉장한 그 홍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결국 이제 경주로 갔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 이 고준이죠, 고준이거든요. 고준이. 네. 예, 굉장히 위험도가 더 높은데 이런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한 앞으로 이 과정이 험난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 문제를?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네. 드리면 사전에 네. 판단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기 위해서 현재는 그 아까 사용 후 해결료가 네. 어떻게 이제 되어 있냐면 발전소 부지에 네. 그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걸 예. 이제 임시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아주 그 깊은 6m, 7m, 예. 10m 이런 규모의 물 속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수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장돼 물은 있죠. 네. 이 사용 해결료는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 사용 해결료는 우리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즉사를 합니다. 몇 초 만에. 그 정도로 네. 독성이 심한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차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콘크리트 또는 철근 그리고 물과 같은 것으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물 속에 있거나 아니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네. 만들어서 그 안에다 이제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네. 대우는 뭐 이걸 임시로 보관, 중간 저장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다른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완전한 처리를 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임시 저장이나 중간 저장이나 크게 다른 개념은 전 아니라고 네. 보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발전소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은 이제 포화가 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예. 거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거를 별도로 어디다 또 저장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국민적으로 굉장한 혼란과 갈등을 네. 일으킬 수 있으니 예. 발전소 부지 내에 예. 중간 저장 시설을 좀 안전하게 예. 더 확충해서 예. 이동하지 않고 좀 확충해서 네. 보관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완전한 처분이라는 것은 최종 처분이겠죠. 네. 최종 처분의 방법, 최종 처분의 장소, 네. 최종 처분을 위한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게 만들어진 다음에 최종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네. 그런 정책을 취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어디다가 중간 저장 시설을 집중해서 만들어서 네. 지금 각 발전소에 있는 사용 해결료를 이 중간 저장소로 옮겨다가 네. 보관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해서 그 국정과제 140개 과제를 내놨는데 그 과제 안에 보면 대통령 임기 안에 네. 이런 그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을 그 어디에다 할지를 예. 부지를 선정해서 예. 착공까지 하는 거를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삼겠다 하는 예. 게 140대 과제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딘가 또 하나 이렇게 집중되는 중간 저장 시설을 짓게 돼서 결국 과거 부안이나 경주와 네. 같은 그런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또다시 겪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네. 앞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만들어지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저는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할 일이 중간 저장 시설을 어디다 만들 거냐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원전의 부지에다가 그 저장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것도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제3의 부지를 찾는 맞습니다.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런 갈등을 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곳에서는 거기도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6월 달에 네. 이제 영국의 방사성 폐기물 위원회 네. 이 위원회는 저희와 같이 이제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공론화해서 네. 사용 해결료 처리 방안을 만들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위원회였고요. 네. 그 위원회가 한 3년여에 걸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 공론화를 이끌었던 위원장을 국회에 모셔가지고 초청 예. 강연도 들었고 또 우리 한국의 이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의견도 들었었는데요. 그 영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최종 처분의 방식, 이 모든 의제를 다 열어놓고 그 위원회에서 안을 하나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으로는 영국의 사용호 해결료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한 500에서 1000m의 깊은 땅 속에다가 안전하게 최종 처분한다 하는 그런 방법, 그 처분 방법을 3년의 논의 끝에 얻었습니다. 결국은 투명성이겠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논의 과정의 투명성. 또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지역 주민과 시민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과 같은 그 나라들이 또 결정하는 방식은 이 사용 해결료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 세대가 만들어놓은 이 무시무시한 독성 물질을 다음 세대가 처리하도록 미래 세대에게 넘기지 않는 그런 철저한 원칙을 정하는 것, 이런 게 다 공론화의 과정인 거죠. 근데 자칫 정부가 너무 이 공론화를 어디에다 부지를 선정할 거냐처럼 이렇게 몰아가다 보면은 부지를 선정하는 위원회처럼 될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 부지 선정의 문제는 아주 마지막 최후의 일이고 사용 해결료란 무엇이며 이걸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떤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이걸 정해 가야 되느냐가 사실은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게 이 무시무시한 이 독성 물질을 처리를 맡기지 않는다. 우리 세대가 처리한다. 또 여러 나라들의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른 나라한테 전가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영국의 그 방사성 폐기물 위원회가 처리 방안으로 내놓은 것 중에는 한 여러 개가 있었는데 15개의 방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주로 방출한다 이런 방침이 있었어요. 근데 원칙에 어긋났어요. 우리 땅에서 해결한다. 그렇죠. 국외로 방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서 그거는 제척이 됐거든요. 그런 원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능하면 발전소 내에 근거리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최종 처분 방식이 있기 전까지는 이동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이번에 저희는 그러나 아직도 이런 모든 게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앞으로 결정돼야 되겠죠. 사용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어떤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윤리, 그런 어떤 규율, 이런 것부터 정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셔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산업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이제 야당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그럴 텐데 또 정부와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을 하셔서 국회 통과를 하도록 만드실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게 총리실로 위상을 네. 높여서 네.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네.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자 하는 이 법안의 내용은 네. 저의 의견도 있고 저의 네. 소신이기도 하지만 예. 이미 그 지난 정부 시절에 정부 차원에서 이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전 준비 단계에서 사용 해결료 정책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오랜 기간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네. 정부가요. 예. 그 연구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 연구의 네. 결과물이 이렇게 독립적인 주체가 그리고 총리가 좀 책임 있게 주관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네. 기간도 제한하지 말고 좀 장시간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국민들과 해나가는 방식을 이명박 이미 정부에서 그렇죠. 겁니까? 공고안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미 나와 있는 보고서의 내용이 좀 무르익었다고 보고 네. 그래서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네.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론화라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공론화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다. 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자꾸 정부는 너무 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제를 네. 그리고 또 시간의 압박을 가지고 자꾸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네. 인상이 깊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거는 공론화 하기도 전에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산업부도 공론화를 이왕 시작을 하자고 한다면 이런 어떤 시간의 압박 속에서 시간의 제약 속에서 하기보다는 네. 저는 지금 포화 시점도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손에 저장 네. 공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예. 시간 압박을 덜 느끼고 네. 또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의 틀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정부가 좀 열어놓고 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네. 하는 그런 자세 이게 공론화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 포화 상태가 곧 다가오는데 이렇게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공론화도 되게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한데 아무쪼록 그 해법이 잘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네. 여야가 잘 협의하고 정부하고도 충분히 협력해서 네. 국민들에게 이 사용후 해결료의 위험으로부터 네. 가장 우리 세대가 책임 있게 네. 안전하게 처리하고 또 원칙을 갖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부안 방패장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국회 생생듣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